있습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 단계까지 구성하고 그에 맞춰 델타 테이블을 생성했습니다. 브론즈는 수집된 로우 데이터들이 저장된 공간이고 실버는 전처리한 데이터들이 저장된 공간입니다. 골드의 경우 대시보드를 구성하거나 챗봇을 설계하기 위한 최종 데이터 테이블이 저장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설계하였습니다. 데이터브릭스 워크플로우 기능을 활용하여 주, 월 단위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복 데이터를 전처리합니다. 이어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 데이터 분석 및 관련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과 주제를 기준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하였고 지역은 서울, 경기를 포함한 17개 시도, 주제는 결제 현황, 가맹점 현황 등이 있습니다. 여러 대시보드 중 경기도 지역 카페 현황 대시보드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별 카드 발행 수령 추이, 판매 정책 정보 대비 추이를 해당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담당자가 지역 카페 발행량을 조정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 변화 또는 신규 정책을 발의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지역의 지역별 현황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 카페 활성화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KPI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지표 중 결제 금액의 경우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는 통상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외 지표는 항목별 피어슨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도출한 결과 중 지역 카페 활성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발행, 이용, 가맹점 3가지 요소를 추가 선정하여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지표에 있는 순위를 기준으로 차등 점수를 부여했고 4가지 지표를 합산하여 전국 지역 카페 활성화 지표를 생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생성한 지표에 따르면 전국 총 17개 시도 중 1위는 광주광역시, 17위는 대구광역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발한 대시보드와 지표들로 저희는 정책 담당자에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책 설계 및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여 일반 사용자도 쉽게 접근해 지역 카페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대시보드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인 챗봇 모델과 웹 서비스 구축에 관하여 다음 발표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챗봇 모델 발표를 진행할 방성입니다. 저희 챗봇 모델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개의 챗봇 모델을 활용하여 에이전트의 개념적인 부분을 도입해 챗봇 모델을 효율적으로 분기하고 운영합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에서는 사용자 질의를 적절한 챗봇 모델로 분기하는 역할을 하고 이후 각 챗봇 모델에서 동작하는 에이전트에서는 사용자 질의를 분석하고 LLM을 활용하여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가 사용자에게 지역 카페 관련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텍스트 투 SQL 모델 2개와 레그 기반 챗봇 1개, 총 3가지의 챗봇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2개의 텍스트 투 SQL 모델은 정량적인 데이터 테이블을 조회하고 레그 기반 챗봇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성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텍스트 투 SQL 중 하나는 대시보드 분석에 용이한 다양한 분류 테이블로 구성된 대시보드 특화 챗봇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기 과정은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해당 질문과 각 모델이 사용하는 테이블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분기 예시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프롬프트를 LLM에게 전달하여 적합한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분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각 모델의 답변 형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량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투 SQL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정성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레그 기반의 자연어 응답이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텍스트 투 SQL 모델의 성능 저하 한계를 보완하고
셋째로 모델 선택을 자동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이제 모델의 동작 원리를 깊이 이해하지 않아도 쉽게 질의를 입력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텍스트 투 SQL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 질의와 쿼리 문이 매핑된 테이블을 사전 학습합니다. 사용자 질의가 입력되게 되면 벡터 스토어에서 가장 유사한 상위 5개의 질문 쿼리 매핑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이후 모델이 참조할 테이블 설명을 포함한 프롬프트를 사용자 질의와 함께 LLM에게 전달합니다. LLM이 생성한 쿼리문은 바나 AI와 데이터브릭스를 연동하여 실행되며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쿼리와 쿼리 실행 결과를 함께 반환하게 됩니다. 저희는 모델의 성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는데요. 우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응답 지침을 설정해 사용자가 질의가 다소 모호하더라도 LLM이 보다 정확한 쿼리문을 생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퀄 연산자 대신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금 더 사용자 질의가 모호한 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예시 데이터셋과 테이블 정보를 LLM에게 제공하고 자동 재요청 로직을 통해 이제 일시적으로 LLM이 작동하지 않아도 정확한 결과를 다시 재요청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성능 향상 작업을 적용한 모델의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국에서 모바일 결제 금액이 가장 많은 어른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LLM에게 전달할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검색을 수행합니다. 가운데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질의와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여기 매점에서 판매된 지류 지역 카페 금액은? 이라는 질문이 이제 선택되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과 쿼리문이 같이 생성되면서 유사한 데이터 5개를 선별해서 LLM 프롬프트에게 함께 입력해서 테이블 정보와 함께 LLM이 쿼리문을 최대한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텍스트 투 SQL 모델 평가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Yale Semantic Parsing and 텍스트 투 SQL 챌린지의 평가 방식을 참고했는데 실행 정확도와 의미적 유사도를 중점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실행 정확도는 생성된 쿼리의 실행 결과가 정답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고 의미적 유사도는 바트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왔었는데요. 초기 평가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왔었는데 원인을 분석해보니 사용자 질문의 모호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질의에서 지역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검색하는 경우에 정답 쿼리에는 실제로 시도 기준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모델이 생성할 때 시군구까지 좀 디테일하게 생성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테이블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오답 처리가 되어서 낮게 평가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어느 정도 수동적인 평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진행했고, 그래서 의미를 살짝 맞는 것도 어느 정도 정답 처리를 했을 때 0.6에서 0.7가량의 평가 점수가 측정되었습니다. 저희는 텍스트 투 SQL 모델이 제공하는 데이터 외에도 지역 카페 관련 정책 및 가이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랭체인을 활용한 레그 기반 자연어 챗봇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델은 크게 사전 준비 단계와 런타임 단계로 구성됩니다. 보통의 레그 과정과 다른 점은 런타임 단계에서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의를 입력하면 먼저 질의를 분석하여 지역 카페명을 필터링하는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초기 모델에서는 기본적인 레그 과정대로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불필요한 지역 문서를 포함해 잘못된 답변을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좌측에 보시면 안산 지역 카페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남양주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참조 문서에 경기 안성이나 경기 오산을 잘못 참조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LLM이 사용자 질의를 분석하여 감지된 지역 및 지역 화폐명을 리트리버에게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추가로 2개 이상의 명칭이 포함되거나 명칭이 감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해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에그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행 예시를 살짝 보여드리면요. 사용자가 동백전 혜택은 이라는 질문을 입력하게 되면 메타스토어 정보를 알고 있는 모델은 질의에서 동백전이라는 지역 화폐명을 추출한 뒤에 메타스토어에 저장된 문서 중에 동백전이 포함된 문서만 선별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선택된 동백전 문서에서만 검색을 수행해 자연어 형태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앞 사례와는 다르게 올바른 동백전에 대한 정보를 생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해 모델의 성능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나 아니면 LLM 모델이 어떠한 종류의 답변을 잘 생성하지 못하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직접 대시보드와 챗봇을 사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와 챗봇 기능이 활용이 용이한 스트리밍스 선택해 개발을 진행했고요. 리눅스 서버 연동, 서버 도메인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거쳐서 웹 서비스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아래 주소를 통해서 실제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자 편의성 증대, 정책 신뢰도 향상,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KPI 대시보드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장하여 보다 세부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챗봇에서는 사용자가 모호한 질의를 입력한 경우 질의를 구체화하여 전처리하는 에이전트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턴 대화 방식을 적용해서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질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휴먼 인 더 루프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LLM이 정확하게 질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질의인지 다시 되물어보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사용자가 이제 불명확한 데이터를 물어봤을 경우에 LLM 예시 테이블 같은 걸 함께 제공하면서 당신의 그 질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공유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